자, 지금부터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문사는 영어로 interrogative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앞글자 I를 따서 I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who랑 which부터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의문사와 대명사가 결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후주의 경우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형용사 취급합니다. 그래서 의문사랑 형용사가 결합해서 의문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when, where, why, how 이 네 가지는요 의문사랑 부사가 결합해서 의문 부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what이죠. what의 경우 절을 이끌 때는요 의문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 대명사일 때는요 명사절을 유도하고 관계 대명사일 때도 명사절을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what이 명사절을 이끌 경우 어떤 때는 의문 대명사가 되고 어떤 때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 전부 다 관계 대명사로 몰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what이 명사절을 이끌 경우 의문 대명사이건 관계 대명사이건 해석상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what이 명사절을 이끌 경우 무조건 관계 대명사로 보겠습니다. 의문사가 사용되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문사가 명사절을 유도하지 않을 경우 직접 화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의문사가 명사절을 유도할 경우 간접 화법에 해당해요. 이 문장을 보니까 물음표가 있네요. 의문문이죠. 그리고 who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who가 명사절을 유도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화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is가 자동사인 건 알겠는데 누가 주어고 누가 주격보인지 모르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어, 자동사, 주격보. 그 다음에 서로 대응되는 단어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he랑 대응이 되죠. is랑 서로 대응이 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who랑 my teacher만 남았네요. 얘네들끼리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he가 주어기 때문에 얘도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my teacher가 주격 보호이기 때문에 who도 주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주어랑 동사가 도치되었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접 화법의 가장 큰 특징은 도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문장도 해보겠습니다. 주어, 타동사, 다음에 who가 이끈 절이 왔네요. wh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일 때는 의문 대명사, 형용사절일 때는 관계 대명사, 부사절은 이끌지 못합니다. 주어, 타동사. 타동사는 있는데 목적어는 없죠. 그렇다면 who가 이끈 절이
목적어가 되어야 되죠.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의문 대명사, 주어, 자동사, 주격보. 이번에는 의문 대명사가 명사절을 유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화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문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 요소를 보니까 주어 동사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정상 어순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 내부에는 정상 어순이 와야 되는 겁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인지. 여기서 케어는 타동사로서 신경 쓰다입니다. 주어, 타동사, 다음에 where가 이끈 절이 왔네요. wher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명사절일 때는 의문부사, 형사절일 때는 관계부사, 부사절일 때는 접속사. 주어, 타동사. 타동사는 있는데 목적어는 없죠. 그렇다면 where가 이끈 절이 목적어가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입니다. 의문부사, 주어, 자동사.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다시 말하자면 그가 어디 살건 관심 없다는 거죠.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다음에 whom이 이끈 절이 왔네요. who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hom은 who와 품사가 똑같거든요.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명사절일 때는 의문 대명사, 형사절일 때는 관계 대명사, 부사절은 이끌지 못합니다.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사형식 동사로서 직접 목적어가 없죠. 그렇다면 whom이 이끈 절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절, 의문 대명사가 되는 거죠. 주어, 타동사, 목적어.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물어봤다. 그에게 그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주어, 타동사, 그 다음에 how가 이끈 절이 왔네요. how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how는 부사절을 이끌지 못합니다. 형사절일 경우 관계 부사 안 되죠. 왜냐하면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잖아요. 명사절일 경우 의문 부사. 즉 how가 절을 이끌 때는 무조건 명사절로서 의문 부사가 되는 겁니다. 주어, 자동사. 주어, 타동사. 타동사는 있는데 목적어는 없죠. 그렇다면 how가 이끈 절이 목적어가 되어야 되죠.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는 거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아느냐? 그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밑에 있는 문장도 해보겠습니다. 주어, 타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을 이루죠. 주어, 자동사. 이와 같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란히 올 수 없습니다. 이 사이에 반드시 의문사, 관계사
혹은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여기에 있던 애가 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렇다면 how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부사절은 이끌 수 없습니다. 형용사절, 관계 부사 안 되죠. 왜냐하면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잖아요. 명사절일 경우 의문 부사. 즉 how가 절을 이끌 때는 무조건 명사절로서 의문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ow가 의문 부사로서 명사절을 이끄는 겁니다. 주어, 타동사, 타동사는 있는데 목적어는 없죠. 그렇다면 how가 이끄는 절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절이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를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한다면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고 어떻게 발생한 거 같냐? 이런 거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how가 명사절 맨 앞에 있죠. 그런데 밑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how가 종속절에서 뛰쳐나가서 문장 맨 앞에 위치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답은 주절 동사에 있습니다. 주절 동사 자리에 believe, think, suppose, guess와 같은 동사가 올 경우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는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절 동사 자리에 believe, think, suppose, guess와 같은 동사가 올 경우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위치시킨다. 여기에 있는 4개의 동사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암기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앞 글자를 따겠습니다. B, T, S, G. B, T, S, G.